비행기를 수천 번 타면서도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쿄대 출신 퍼스트 클래스 전담, 정제된 말투와 포커페이스를 훈련받은 일본 엘리트 승무원 하야사카 미유. 웃어야 한다. 참아야 한다. 감정은 업무 방해라 배운 9년. 감정은 가리고 체면은 지켜야만 했던 그가 어느 날 태풍으로 착륙한 한국 김해공항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괜찮으세요, 미유 씨? 지금 제일 힘든 분은 당신일 거예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단 한 번도 사람으로 대했던 적 없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졌죠. 한국에서 만난 밥상, 이름을 기억하는 누군가의 손길, 비빔밥처럼 섞인 가족의 웃음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나로 태어났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 한마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을까요? 지금 일본을 울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국은 나를 다시 사람이 되게 했어요. 저는 도쿄에 사는 미유라고 합니다. 29살이고 일본 항공에서 9년째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특별한 인연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피하고 싶은 노선이었죠. 감정적이고 시끄럽다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일본 전역의 화제가 되었는지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모든 건 도쿄 모닝 뉴스 스튜디오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항공업계 관련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대표로 선발되었죠. 스튜디오 조명이 눈부셨고 진행자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유 씨는 국제선을 담당하시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저는 준비된 답변을 하려 했습니다. 전문적인 서비스, 고객 만족도 같은 뻔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한국에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말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아, 이건 대본에 없던 말이었구나. 진행자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요? 저는 당황했지만 이미 시작된 말이었어요. 네,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는 느낌이었달까요? 직원이 아니라요. 방송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오니 매니저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유 씨, 괜찮긴 한데 좀 예상과 다른 발언이었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단순한 실수라고요. 하지만 인터넷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터뷰 영상이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십 개의 댓글이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자 수백 개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이름을 불러줬다니 뭔가 로맨틱하다. 한국인은 감정적으로 연결된단 말이야. 나도 한국 남자 만나보고 싶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한류 열풍과 맞물려 제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보수적인 댓글들도 쏟아졌죠. 일본 여성이 타국 남성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건 부적절하다. 국가 이미지에 해가 된다는 비판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지만 언론의 관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제 일거수일투족이 기사거리가 되었어요. 저는 그저 승무원 미유였는데 어느새 화제의 인물 미유가 되어버린 거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낯선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제 마음 어딘가에 한국에 대한 작은 씨앗이 심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계속해서 제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감성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등장했어요.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고 한국 남성과의 만남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그 모든 소동의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사실 저에게 한국은 그저 업무상 거쳐가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한 감정도 깊은 인상도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날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도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본 승무원의 한마디가 불러온 한국 열풍이라는 제목으로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저 한마디였을 뿐인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항공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항공에 입사해서 9년째 국제선 퍼스트 클래스를 전담하고 있었으니까요. 키는 165cm의 몸무게는 48kg, 완벽한 외모에 완벽한 서비스 매뉴얼을 체화한 승무원이었죠.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승객들을 고객이 아닌 절차로 응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웃어야 하고 잊어야 하고 아무 말도 해선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정해진 루틴을 따랐어요. 화장은 정확히 30분, 헤어스타일은 회사 규정에 맞춰 올린 머리. 유니폼을 입는 순간부터 저는 미우가 아닌 일본 항공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기내에서의 모든 행동은 매뉴얼대로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일본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해진 각도로 고개를 숙이고 정해진 미소를 지었죠. 감정은 철저히 배제된 채 움직이는 로봇 같았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비즈니스맨들, 정치인들, 부유한 관광객들.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제 서비스가 아니라 외모였죠. 예쁜 승무원이네, 미소가 아름다워 같은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표준 응답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진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이었죠. 한국 노선은 특히 피곤하다고 생각했어요. 승객들이 너무 말이 많고 감정적이라고 여겼거든요. 승무원 씨 힘드시죠? 김치 좋아하세요? 저 같은 개인적인 질문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교묘하게 한국 노선을 후배들에게 넘겼어요. 신입들에게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요. 사실은 그들의 과도한 친근함이 싫었던 겁니다. 회사에서도 저는 모범 승무원으로 통했어요. 승객 컴플레인이 가장 적고 서비스 평가도 항상 최고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는 제 진심이 아닌 완벽한 연기에 대한 것이었죠. 동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앉아 있어도 진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날씨, 업무, 회사 소식 정도만 나눴죠. 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털어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미유는 정말 완벽해. 어떻게 항상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 동료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함이 가득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더욱 쓸쓸했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에서 냉동식품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어요. 누구와도 진짜 대화를 나누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형식적이었어요. 월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드렸지만 대화 내용은 항상 뻔했습니다. 건강하지? 일은 잘 되고?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제 마음속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일까요? 완벽해 보이지만 텅 비어 있는 이 삶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교육이 있었습니다. 승객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라는 주제였죠. 과도한 친근함은 프로답지 못합니다. 정중하되 거리를 두세요. 강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제게 한국 출장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김포공항 노선 개설을 위한 사전 조사였죠.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노선은 담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지? 미유는 항상 새로운 업무에 적극적이었잖아. 저는 적당한 핑계를 댔습니다. 다른 업무가 많아서요. 하지만 회사의 설득은 계속되었어요. 미유 씨가 아니면 안 됩니다. 경험도 많고 능력도 뛰어나시잖아요. 결국 저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단 한 번의 출장, 며칠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출장이 제 완벽하게 정제된 삶의 균열을 일으킬 거라는 걸요. 완벽의 갑옷을 입고 살아온 제게 진짜 감정이라는 걸 느끼게 해줄 거라는 것도 말이죠. 한국 출장을 앞두고 있던 어느 목요일 저녁,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혼자 유우스케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어요. 미유,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유우스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어둡더군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로 향했어요. 유우스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가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아.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우스케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언론에 나올 것 같아. 내가 다른 여자와 만난 일이.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른 여자라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야. 몇 달 전부터 만났어. 유우스케의 담담한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년간 교제하고 6개월 전에 약혼한 사이였는데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니.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비즈니스 결혼이었잖아. 감정이 왜 나와? 유우스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비즈니스 결혼이라니. 저는 진심으로 유우스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결혼은 양가 집안을 위한 거였어. 너도 알고 있었잖아. 유우스케가 계속 말했습니다. 감정 같은 건 사치야. 현실을 봐.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어요. 공공장소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배워왔거든요.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연기해야 할 것 같아. 언론 보도가 나오면 당분간 조용히 있는 게 좋겠어. 유우스케는 마치 비즈니스 미팅처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우야, 남자는 다 그런 거야. 내가 참으면 돼. 어머니, 저는 배신당했어요. 배신이 뭐야?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집안끼리 하는 거지. 어머니의 차가운 말이 마음을 얼려버렸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우스케 집안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내가 참아야 가문이 산다. 제 감정보다 집안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죠. 내 감정은 늘 규정받기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단 한 번도 존중받는 존재였던 적이 없다는 걸요. 부모에게도 약혼자에게도 회사에서도 저는 그저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29년 동안 저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요? 부모가 원하는 딸, 회사가 원하는 직원, 유우스케가 원하는 약혼자. 정작 미유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기 바빴거든요. 다음날 유우스케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미유, 언론 보도 나왔어. 당분간 만나지 말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정말로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정치인 아들 유우스케, 유흥업소 여성과 불륜 의혹 제목만 봐도 충격적이었어요. 댓글들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약혼자가 있으면서 바람 피우다니 가문의 수치다. 회사에서도 이 소식을 알았나 봅니다. 상사가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미유 씨, 개인적인 일이지만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저는 피해자인데도 조심하라는 말을 들어야 했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화도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죠.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사실 진짜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표면적인 관계뿐이었고 학창시절 친구들과는 이미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어요. 그 주말, 저는 혼자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족들과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저에게는 진심으로 위로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 구름처럼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 출장 일정이 생각났어요. 며칠 동안 이 모든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처음으로 그 출장이 반갑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거기서 진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전혀 몰랐지만요. 오사카발 김포행 JAL 1024편에 탑승한 그날, 하늘은 이미 불길한 회색빛이었습니다. 태풍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었지만 항공기는 정시에 출발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완벽한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비행 시작 1시간 후,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기장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상 악화로 인해 김포공항 착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해공항으로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기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승객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승객들을 진정시켰어요.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착륙할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9년간의 승무원 생활에서 이런 긴급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비행기가 더욱 심하게 요동쳤어요. 갑자기 기내 조명이 깜빡이더니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습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즉시 비상 절차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침착하세요. 마스크를 코와 입에 대고 숨을 쉬세요. 제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승무원이라는 가면 뒤에서 진짜 미우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김해공항 착륙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승객들 사이에서 안도의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태풍 때문에 모든 항공기가 운항을 중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승객들은 공항에서 밤을 새워야 했어요.
화가 난 승객들이 저희에게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언제 출발할 수 있는 거야? 호텔은 안 잡아주는 거야? 저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모든 게 무력했거든요. 밤이 깊어질수록 승객들의 불만은 커졌어요. 어떤 분은 승무원이 뭘 하는 거야 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계속 사과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갔어요. 새벽 2시쯤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누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178cm 정도,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힘든 분은 당신일 텐데요. 그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승객들은 모두 저희를 원망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공항 운영팀에서 일해요. 그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오늘 비상 착륙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유입니다. 일본 항공 승무원이고요. 저도 인사를 드렸어요. 그 순간 진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따뜻한 미소였어요. 미유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승객들을 돌보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제 마음을 헤아려 준 적이 없었거든요. 모두가 저에게 완벽함만을 요구했는데 진우는 제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도 업무의 일부니까요. 저는 습관적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업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누군가 제게 감정을 드러내도 된다고 허락해 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짧은 눈맞춤에서 저는 심장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단순한 호감이나 끌림을 넘어선 뭔가였습니다. 미유 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판단적이었습니다. 완벽한지 아닌지, 기대에 부응하는지 아닌지. 하지만 진우의 시선은 달랐어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태풍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진우와의 그 짧은 만남은 제 마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군가 저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어요. 비행기가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진우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했어요.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미유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이 다시 한번 뛰었어요. 단순히 승무원 씨가 아닌 미유 씨라고 불러주는 게 이렇게 특별한 느낌일 줄은 몰랐습니다. 김해공항에서의 그 만남 이후 저는 계속 진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와서도 그의 따뜻한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미유 씨,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을까 궁금했지만 그보다는 다시 연락이 왔다는 사실이 더 기뻤습니다. 서울에 출장 오실 일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한 후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마침 일주일 후 서울 출장 일정이 있었습니다. 김포공항 노선 개설 관련 업무였죠. 저는 용기를 내어 진우에게 연락했어요. 진우 씨, 서울에 왔어요. 정말요?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그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업무 외에 개인적인 만남은 피해왔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어요. 한옥마을 근처인데 괜찮으시면. 그날 저녁, 저는 북촌 한옥마을에서 진우를 만났습니다. 작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가 도착한 곳은 정말 아름다운 한옥이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었고 따뜻한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숨은 명소죠. 진우가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한옥의 고요한 분위기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낮은 상에 앉아서 바라본 마당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일본과는 다른 고즈넉한 정취가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미유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데려왔어요.
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깻잎 못 드시죠? 대신 이 나물로 드세요. 그가 제 앞에 있는 작은 접시를 가리켰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가 깻잎을 못 먹는다는 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김해공항에서 기내식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하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짧은 만남에서 저에 대한 작은 정보까지 기억해주고 있었다니. 지금까지 아무도 저에 대해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준 적이 없었거든요. 감사해요. 이런 배려받아 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누군가가 저를 기억하고 배려하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이렇게 특별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직접 만든 거예요. 맛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식당 사장님이 친근하게 말씀하셨어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뭔가 따뜻한 것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이라는 느낌이었죠. 어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밥상이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놀랐어요. 지금까지 이런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정해진 대답만 했는데 진우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진심이 나왔습니다. 미유 씨, 혹시 힘든 일이 있으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지 말지 고민되었거든요. 사실 최근에 약혼자와 헤어졌어요. 결국 말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사귀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진우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든 건 배신당한 것보다 제가 한 번도 진짜 사랑받은 적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항상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이었어요. 부모가 원하는 딸, 회사가 원하는 직원, 약혼자가 원하는 여자. 정작 미유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진우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미유 씨는 지금 이 모습이 진짜 미유 씨 같은데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솔직하고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 있는 그대로의 저를 인정해준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사실 고민이 많아요. 진우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길 원하시는데 저는 여행 관련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럼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왜요?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죠.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지금까지 저는 항상 안전한 길만 선택해왔는데 진우에게는 모험을 권하고 있었거든요. 미유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진우가 미소 지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맞다고요. 그날 저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꿈, 걱정,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헤어지면서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요, 미유 씨. 다음에 또 만나요. 진우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이었다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 마음을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여준 시간이었다고 말이에요. 서울에서의 따뜻한 시간을 뒤로하고 도쿄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어딘지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유 씨, 잠깐 면담 좀 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더군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미유 씨, 서울 출장 보고서 검토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네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고객과의 접촉이 과도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고객과의 접촉이라니요? 공항 직원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이에요. 저녁 식사까지 함께 했다고 들었는데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마 같이 출장 간 동료 중 한 명이 보고한 것 같았어요. 업무 관련 식사였습니다. 공항 운영에 대한 정보 교환이었고요. 그렇다고 해도 규정상 문제가 있어요. 개인적인 연락처를 주고받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인사팀장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비공식 징계 대상입니다. 비공식 징계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9년간 완벽한 기록을 유지해왔는데 처음으로 문제를 일으킨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동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웠어요.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아무도 저와 함께 앉으려 하지 않았어요. 미유, 요즘 왜 그래? 저 같은 팀 유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요? 예전 같지 않아.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서울에서 진우와 나눈 대화가 계속 생각났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 마음을 들어준 그 시간들이요. 도쿄의 차가운 일상과 대비되어 더욱 그리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유야, 회사에서 연락 왔더라.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부모님께까지 연락했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어머니. 별일이 아니라고. 한국 남자랑 만났다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정신이 나갔니? 지금 유우스케 문제로도 시끄러운데. 어머니, 그냥 업무상 만남이었어요. 업무상 만남이 개인 연락처까지 주고받는 거야? 미유야, 너 한국 남자랑 엮이기라도 하면 집에서 나가. 어머니의 차가운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원하는 건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존중이에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인간의 존중? 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게 존중이 아니라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안 남자까지 다 해줬는데 그런 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체면을 위한 거잖아요. 체면이 뭐가 나빠? 그게 현실이야. 감정 같은 건 사치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가족조차 제 감정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조건부였어요. 좋은 딸, 좋은 직원, 좋은 약혼자일 때만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였죠. 다음 날부터 회사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어요. 상사들은 저를 예전만큼 신뢰하지 않았고 동료들은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완벽한 승무원이라는 이미지에 금이 간 거였어요. 한국 노선 담당에서도 제외되었어요. 당분간 국내선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 상사의 말에 저는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와의 연락도 끊어져야 할 것 같았어요. 체면의 도시 도쿄가 이제는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곳, 진심을 드러내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 어느 날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유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간단한 메시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고민한 후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일이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 또 만나요. 서울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진우의 다음 메시지였어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일까요? 모든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이 삶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진우와 함께 있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자연스럽게 웃고 솔직하게 말하고 진심을 나누었던 그 시간들이요. 그때의 저가 진짜 미유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도쿄에서는 그런 제가 용납되지 않았어요. 완벽한 가면을 써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의 차가운 승무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이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제 모습을 찾아 떠날 것인지 말이에요. 징계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앞에 서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날은 정기 휴가를 내고 개인적으로 서울행 티켓을 샀습니다. 회사 몰래, 가족 몰래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진우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기뻐하며 공항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비행기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도쿄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9년간 제 삶의 무대였던 그 도시가 작아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상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기내에서 승무원들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렇게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일해왔구나.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진짜 감정은 숨겨둔 채로요.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을 때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진우를 다시 만난다는 기대감과 함께 불안함도 컸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진우가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유 씨, 정말 왔네요.
그의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네, 왔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쿄에서는 할 수 없었던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꽃 감사해요. 예뻐요. 미유 씨가 와주셔서 제가 더 기뻐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며칠 계세요? 사흘이요. 휴가 내고 왔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 진우가 물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연락이 갑자기 끊어져서 걱정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사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일, 가족들의 반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까지 전부요. 진우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진우 씨, 저 이상한 사람 맞죠?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까지 온 게요. 미친 짓 같아요. 미유 씨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날 밤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유 씨는 정말 어떤 삶을 원하세요? 진우의 질문에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정해준 길만 걸어왔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찾아보면 되잖아요. 천천히요. 여기선 당신을 직원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줄 거예요. 진우의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안내 방송보다도 더 뚜렷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진우는 저를 여러 곳으로 데려갔어요. 경복궁, 인사동, 명동까지. 관광지를 둘러보면서도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유 씨는 웃을 때가 제일 예뻐요. 진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진짜 웃음이요.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저에게도 진짜 웃음이 있었구나. 마지막 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우 씨, 저 회사 그만두려고 해요. 정말요? 네, 더 이상 가면 쓰고 살고 싶지 않아요. 미유 씨가 원한다면 지지해 드릴게요.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번 내린 결정을 돌이키기는 어려우니까요. 이미 마음은 정했어요. 이제 나로 살고 싶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9년간의 승무원 생활을 정리하는 편지였어요. 다음 날 도쿄로 돌아가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사들이 만류했지만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미유 씨,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요?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한 순간이었어요. 유니폼을 반납하는 날, 저는 라커룸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9년간 입었던 그 옷을 벗는 순간,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개인 SNS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나로 살겠습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제 마음을 모두 담은 문장이었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응원해요. 용기 있는 결정이네요. 행복하세요. 같은 격려의 말들이었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부모님은 크게 화를 내셨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우야, 정말 미쳤구나.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삶을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어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정말로 그만뒀어요. 이제 자유예요. 축하해요, 미유 씨. 정말 대단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뭘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구나.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이제 진짜 미유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회사를 그만둔 지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돌아갈 곳이 없는 편도 여행이었어요. 진우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따뜻한 포옹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정말 왔네요, 미유 씨. 네, 이제 정말로요. 저는 가벼운 가방 하나만 들고 왔어요. 과거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온 거였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도 서툴고 문화도 낯설었어요. 하지만 진우와 그의 가족들이 따뜻하게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진우 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미유야, 김치찌개 끓이는 법 배워볼래? 어머니가 부엌에서 부르셨을 때 저는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거야.
하지만 마음을 담으면 맛있어져. 김치를 볶는 법부터 시작해서 육수 내는 법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해. 6개월이 지나자 저도 제법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진우가 퇴근해서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고 맛있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 즈음 진우가 저에게 프러포즈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미유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갑작스러운 청혼에 저는 당황했어요. 진우 씨,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아직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중인데. 그래서 더 함께하고 싶어요. 평생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는 순간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네, 좋아요. 함께해요. 처음으로 제 마음으로 선택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양가 부모님의 만남이었어요. 일본 부모님은 처음에 강하게 반대하셨거든요. 미우야, 정말 한국에서 살겠다는 거야? 네, 아버지. 여기서 행복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살겠어? 사랑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결국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기로 했어요. 첫 만남은 서울의 한 한정식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진우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일본 아버지는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어머니도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진우 어머니의 따뜻한 배려가 분위기를 바꿔놓았어요. 어르신들 많이 드세요. 미유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준비했어요. 진우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반찬을 권하셨습니다. 이 나물은 미유가 직접 무쳤어요. 일본 아버지가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드시더니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정성이 느껴집니다. 고마워요. 음식이 섞여도 맛있는 건 마음이 들어가서겠죠. 그 말씀에 일본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네요. 서로 다른 맛이 어우러져서 더 깊은 맛이 나는군요. 그 순간 두 가족 사이의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모두 입었어요. 두 나라의 전통을 함께 담은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함께 웃으며 축하해 주시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결혼 후 1년 저희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미호라고 지었어요.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예쁜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두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미호의 첫 돌잔치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한국식 돌잔치와 일본식 축하 방식을 모두 준비했어요. 두 나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손자를 축복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미호야, 할머니가 아리랑 불러줄게. 진우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일본 어머니도 함께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두 어머니가 함께 부르는 아리랑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국경을 넘어선 가족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일본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일 문화교류센터에서 양국의 이해를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뿌듯합니다. 선생님, 한국 생활은 어때요? 수강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무엇보다 제가 제 자신으로 살 수 있어서요. 진우는 꿈꾸던 여행사를 차렸어요. 한일 관광 전문 여행사로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주말이면 내 가족이 함께 한강에서 치킨을 먹곤 해요. 미호가 뒤뚱뒤뚱 걸어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집니다. 미유야,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 일본 아버지가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진짜 행복해 보여. 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는 진우 가족과 함께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어요. 각자 다른 나물을 준비해서 한 그릇에 담고 고추장으로 비볐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 같아. 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떻게요? 서로 다르지만 함께 섞이면 더 맛있어지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일본 출신인 저, 한국인 진우, 그리고 두 나라의 피가 흐르는 미호까지 모두 다르지만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고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도쿄가 그립긴 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제게 직업을 벗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줬거든요. 완벽한 승무원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미우로 살 수 있게 해준 곳이에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제 마음처럼 따뜻해 보여요. 이제 저는 정말로 집에 왔다는 느낌입니다. 진심이 통하는 곳,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말이에요.